전국에 계신 K포석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글시 야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분위기 더 좋네. 학생들 아이고 농사 짓다가 이러갖고 뭐 이렇게 또 좋은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즐긴다 이거. 한 40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30분이 될지. 빨리 맞춰주면 좋고 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가 뭐해서 정렬행님하고 이렇게 이제 교육생 거래. 문구를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좀 대략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여기부터 하는 다 아시죠? 예. 문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요즘은 이게 무너졌잖아요. 이 사회가 어지러운 것도 사실상 이런 이유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뭐 군사부 일체는 사실상 임금을 보고 이제 한 얘기겠죠. 임금은 이 지혜로운 가르침, 스승과 같이 그리고 부모와 같은 사랑 이걸 한 몸에 지녀야 된다. 일체 이러한 뜻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거를 상대방으로 뒤집어 보면은 우리들은 이거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요새 있네요. 임금도도 탄핵돼 가지고 뭐 몇 년 만에 그냥 하야하고 뭐 이러잖아요. 임금이 그게 깨졌단 말입니다. 소송이 옛날에는 뭐 그림자도 안 담다 그러는데 요즘은 뭐 치맛바람에 눌려가지고 아이들 교육도 못 시키고 이게 아주 또 이 서성에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도 부가 우리 이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서성은 임금처럼 부모처럼 또 부모를 서성처럼 임금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의 권위도 떨어졌고 서성의 권위도 다 떨어져 버린 지금의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옹고지신 하죠. 옛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연구해 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우리가 편히 쓰고 있는 이 경기도 그 에데이선이라는 사람이 몇 번입니까? 900몇 번인가 그 1000번 가까운 실수를 하면서 이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거기 토대로 해서 조금 발전시키고 그걸 해서 조금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를 쓸 수가 있고 비행기 역시 마찬가지죠. 라이트 행제 뭐 그런 거 보면 거기서 토대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발전시켜 온 것이 우리 문화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옛날에 이렇게 주장해 놓았던 이게 공자에 있었는 말인데 이런 것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회 편리해지고 기계화되고 첨단화는 됐지만 우리가 과연 정말 이걸 무시해버리고 현재만 즐겨야 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글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명심보감.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악자는 시오사다. 그런데 이런 교훈들이 현재 우리가 여기서 이런 글귀를 보면서 어떻게 변해져 있나 그러면 우리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건가 이런 것이 우리가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선한 것을 말하는 자는 바로 적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나의 장점만 얘기해 주는 사람은 기분 맞춰가지고 딴짓 하려는 거 아니까. 근데 도학자는 시오사다. 나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스승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역설적인 것 같잖아요. 지금 누가 내 잘못을 누가 이야기해요? 스승으로 대해줍니까? 이거 그냥 뭐 난리 나죠. 아부마하고 그래. 근데 이런 것이 이렇게 대대로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라고 이렇게 글귀들이 남아있는 고수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명심보감입니다. 댓글을 한 번씩 생각해봐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참 어려운 얘기죠. 나에게 우리가 나를 지적해 준다고 너무 열받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대와 많이 떨어진 얘기죠. 정치 지도자들이 저걸 새겨들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관포지교입니다. 관포지교. 오늘 여기 벗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내가 벗들을 얼마나 포용력 있게 이렇게 참 대하고 또 용서하고 너그럽게 하고 있는가 이런 글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포지교. 이거는 대롱관 절인 어물포 이거 뭐 가지 사길교 간포지교인데 간포의 사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간포는 그 관중을 얘기해요. 유명한 재상으로서 장수로서 유명했던 우리가 전번에 그 천추전국시대 손자병법을 한번 다뤘었죠. 이분들이 관중과 포숙 이 두 사람이
그 시대 이제 그 손자보다는 늦지만 그 시대의 춘추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이 관중이라는 사람은 집이 못 살았어. 그리고 포죽이라는 사람은 관료의 집 출신으로서 넉넉하게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둘이는 엄청 가까운 중마고우였다는 것입니다. 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났어요. 네. 그런데 포죽은 이 관중의 그 용맹스러움을 항상 마음에 이렇게 쟤는 뭐 앞으로 뭔가 할 거야. 이런 이제 그런 어릴 때 관중과 포죽이 이제 뭐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장사를 했어요. 정말 보따리 장사를 해 둘이 다니면서 장사를 했는데 그 수익금을 포죽이 꼭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친구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포죽은 그거를 용납해 줬어. 3등분을 꼭 한 3분의 2는 포죽이 가져가 버리고 관중이 가져가 버리고 3분의 1은 포죽이 가져간 거야. 야 뭐야 할 말이 나올 텐데도 이 관중은 이 포죽은 나보다 여유가 없이 사니까 당연히 많이 가야 되는 것이 옳아.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안 나눠가고 그걸 다르게 하면은 이 사람이 열받아서 어떻게 할 건데 그 관중을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쟤는 늙은 어머니 모시고 집안이 궁색해. 그러니까 나보다 일이라는 걸 더 가져가야 돼. 그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딱딱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평등이 아니고 불평등이 평등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자식이 여럿 있어. 근데 저놈은 너무 성실하고 뭐하고 자기의 뭐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애비가 볼 때. 예. 그리고 저놈은 뭔가 부족하고 헐려버리고 실수하고 그러니까 뭔가 챙겨주고 도와줘야 쟤는 살 수 있어. 그러면은 사실상 이 정상적인 아들보다도 좀 이렇게 부족한 아이에게 부모는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게 돼 있어요. 그래야 서로 평행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등하게 하는 것이 그 아버지로는 서로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여기서도 이 포숙의 그 마음을 정말 여기도 이제 가진 사람이 있고 여기 가진 모든 분들이 이러한 교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모든 우정관계의 본이 되는 것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게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사귐이 모든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따리 장사를 하다가 좀 커가지고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군대를 가게 됐는데 이 관중은 그 군대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정말 말하자면 지금의 탈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탈영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급해요. 해서는 안 된 일인데 탈영을 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 용기도 없는 놈, 뭐 책임도 못 지는 놈, 뭐 군대도 못 가고 이렇게 할 텐데 포숙은 또 이 관중을 아니야. 쟤는 집에 늙은 어머니가 계셔. 얘가 가서 돌봐주지 않으면 그 어머니가 견딜 수가 없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정을 알리는 거예요. 쟤는 탈영이 북부를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왕자의 난이 벌어지는데 이 관중과 포숙이 왕자를 서로 섬기는 왕자가 달랐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왕자단이 이래가지고 우리 적이 돼버렸어요. 네, 나는 이 왕자를 이제 섬기는데 포숙은 다른 왕자를 섬겨서 앞으로 이제 그 임금이 돼야 될 왕자를 섬기는데 서로 라이벌이 돼버린 거예요. 이쪽은 이쪽을 죽여야 하고 이쪽은 이쪽을 죽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로 서게 됐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 서게 됐는데 이제 이 포숙의 거기에 포위가 돼가지고 이 관중이 적의 그러니까 재상을 정말 하자면 포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관중은 죽어야 돼요. 그 임금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이 아이는 중마고우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니까 임금께서 이 나라만 다스린다면 바로서 충분해요. 근데 앞으로 이 세계를 팽정하고 대왕이 되기 위해서는 관중이 필요합니다. 관중을 꼭 응용을 해야 됩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숙이 이제 그쪽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왕이 포숙의 말을 거절을 못하고 이 관중 적군에서 잡혀온 포로된 이 관중을 포숙의 말을 듣고 등용을 해요. 재상으로 등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기가 이제 이 황공이라는 사람이 이게 정말로 태평 시대를 누리던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가정을 겪으면서 그때 관중이 이제 포숙을 보고 남긴 유명한 말이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생하자 부모요 지하자 포숙하라 이랬어요.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인데, 예?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준 사람은 포수가다. 이렇게 지금까지 펼쳤던 포수의 그거를 반죽은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예,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준 사람은 포수가다. 이런 말이 남겨서 이게 이제 정말 하자면 이 관중과 포수의 사귐이 지금도 본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분들이 대표적인 거 한 3가지를 들었는데, 장사에서도 바로 나가는 거, 군대에서 탈영병으로 낙이 찍힌 거, 예, 또 적군이 돼가지고 죽게 됐을 때, 이런 고비를 넘기면서 이 우정을 변하지 않고 지켜온 거, 참다운 우정이다. 그래서 관중과 포수, 간포지교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 친구들의 사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남아있는 이 글귀가 이 간표지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폭넓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하시면서 이 관중과 포수과 같은 이렇게 위기에서도 이런 우정이 위기에서도 적군의 재상이면 이거는 바로 죽여버려야 되는데 불러다가 자기 나라의 재상을 삼았는 우정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렇게 좋은 사귐을 통해서 이게 역사가 달라지고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관중도 그쪽으로 재상으로 이렇게 또 장군으로 이렇게 부여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나라가 엄청 부강해져요. 5개국인가 이렇게 막. 그때는 뭐 쳐들어가 이기면 춘추 전국시대 국제법도 없고 뭐도 없고 군사만 세가 이기면 되는 시대였으니까 이때에 이제 수천 년이 지난 것이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만한 글귀다 하고서 박수. 또 이렇게 2부 순서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박수. 네, 박수. 교육 생각 진짜 진지하다. 관중과 포수기 되길 바랍니다. 간포지교.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네, 그죠? 맛있는 음식도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한 번씩 또 야외 공부하는 것도 참 괜찮다 싶습니다. 자, 우리 또 선생님들 인사드리고 우리 모두 자 공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가이. 뚝.